이 와중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최상목 대행이 이번 주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이 이번 주에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임명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은혁이 들어오는 순간 5대 3이 6대 3이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6대 3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은 파면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들고 있으면서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누구다? 그게 최상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제가 그 준비했던 게 명태균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왜 명태균이 중요하냐?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민주당 측에서는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 만약이 아니라 뭐 민주당에서는 100%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이 있을 때 그때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 지금 김문수, 오세훈, 뭐 홍준표, 한동훈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런데 1타 2피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명태균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님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명태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홍준표 그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지검에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사팀 팀장이 단순한 부장검사도 아니고 차장검사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검사장 되는 그 차장 검사가 이 사건을 갖다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대로 그냥 쭉 가도 아마 중앙에서 수사가 쭉 계속 명태균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을 텐데 아이 그래도 못 믿겠다. 이때 뭐든지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이 명태균 관련해서 제대로 요리를 갖다가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게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특검법이 그 뭐 저도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 그 탄핵에 신경이 쫙 쏠려 있어가지고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신경들을 못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월 27일에 초원의 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지난 2월 27일에 한 2주일 정도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0 이번 주까지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명태균 특검법을 그 공포하든지 아니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그게 이번 주까지거든요. 그런데 법안을 공포하거나 제의를 갖다가 그 선포하려면 뭐를 거쳐야 되느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무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화요일 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최상목 나왔던 거. 명태균 특검법 상정하지 않기로 저기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11일. 3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어제잖아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가 화요일이 없겠네.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최상목은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시그널일까요? 나쁜 시그널일까요? 일단은 그냥 중립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뭉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최상목 대행은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쭉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때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느낌으로는 금요일 날 임시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명태균 특검법을 그 거부하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탄핵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오느냐? 첫 번째, 빨리 마은혁 임명해라. 임명 안 해? 너 탄핵이야? 두 번째, 명태균 특검법을 갖다가 빨리 그 통과시켜라. 그 공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탄핵이야.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최상목 대행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할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 언제 통과가 아니라 발의가 된 게 2월 11일 날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됐어요. 2월 11일 날. 그러니까 저게 야 5당 가운데 있는 심상정 의원만 제가 알겠고 그다음 용해인 의원은 무슨 당인가? 기본소득당인가? 어쨌든 야권의 범야권의 당이 5개가 있어요. 야당 5개 당이 모여가지고 저기 조국 가운데 계신 분이 조국혁신당인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요즘은 뭐 국회의원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2월 11일 날 저희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2월 27일 날 통과가 됐고 이번 주 내로 그거 하지 않으면 공포되거나 제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 특검법은 어떤 법인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구나.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발의안 법률안 무지하게 길고 발의한 날짜는 2월 11일이고 발의에 찬성한 사람이 188명인데 막상 통과됐을 때는 찬성이 182명, 그다음에 반대는 91명, 기권 1명, 6명은 어디 놀러 갔나 봐요. 그다음 페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 보면은 뭐냐면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난 직후입니다. 그다음에 22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것들에서 명태균이 관련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그다음에 계속 명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 수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별검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검사는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3월 14일 날보다 그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은 2월 27일에 이 본회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3월 14일 날 압박해가지고 이게 공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였어요. 3월 14일이 그래서 또 중요했구만. 3월 14일까지 이제 최상목이 명태균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문영배 재판관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딱 동시에 3월 14일 날 이렇게 빵 하고 터지면 한쪽에서는 대선 국면이 막 진행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명태균을 갖다가 해가지고 특검이 막 활약하면서 매일같이 그냥 언론 플레이하면서 오늘 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어쩌고 저쩌고 했었습니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그다음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나경원 대표 관련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2달 동안 계속 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일단은 언젠지 모르지만 늦어졌으니까 삑사리가 딱 난 거고 그 다음에 최상목도 제 느낌에는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은 또 재의결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막 화가 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머리도 깎고 밥도 굶고 막 이런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저 명태균 특검법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게 얼마 드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76억 든대요. 저 명태균 특검법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땅땅땅 인정하고 공포한다 그러면은 76억 든대요.
참 돈이 썩어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특검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뭐 4억 몇 천만 원 들었다잖아요. 그런데 특별 검사 만약에 그 특검법 통과돼 가지고 저게 되면은 76억 6천만 원으로 추계니까 저 비용보다 당연히 더 들겠죠. 한 돈 100억 또 든다는 이야기네. 그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가운데 명태균 딱 놓고 야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네.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김종인, 이준석, 원희룡, 나경원 그다음 밑에 안철수, 뭐 최진석 그다음에 보면 홍준표, 박완수, 신성범, 천하람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까지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냥 대거물이네 거물. 저것만 통과가 되면 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한 달은 울고 먹을 수 있겠네. 그 한 달이 뭡니까? 1년도 울고 먹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명태균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저 날짜 보세요. 2024년 작년 9월 19일에 뉴스토마토예요. 저게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매체인데 저기 보이네. 뉴스토마토 박현광 김진양 기자래요. 저기서 처음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빵 하고 터졌어요. 저때 명태균 게이트는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나? 제가 봤을 때 그때는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타겟이 아니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은 제가 안 찾아놨는데 10월 15일에 저 뉴스토마토에서 저 기사가 나온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 막 쭉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난 10월 15일에 그 강혜경이 딱 등장하고 민주당이 10월 15일에 그 강혜경을 공익제보자 보호 1호로 지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2달 가까이 막 세상이 소란스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 날짜가 언제냐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저게 언제였느냐? 저게 11월 7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뭐 이러이러한 일이 조금 있었다. 그렇게 저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7일에 담화가 있은 바로 다음 날에 11월 8일에 검찰이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명태균을 갖다가 소환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11월 11일에 검찰이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15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구속영장이 딱 발부가 됐는데 보면 날짜가 11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명태균이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명태균이 11월 15일에 그 이전부터 뭐라고 공언을 했느냐? 내가 구속이 되면 정권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11월 15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14일에 한 달 내에 정권 붕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1월 15일에 구속이 됐는데 12월 14일에 딱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좀 뭐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랬는데 그 예언 그래가지고 명태균 별명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수그라들었지만 저 사람 진짜 뭐 이게 신기가 있는 거 아니야? 예언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때 명태균이 12월 14일 날 예언하기를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확률은 아니 50이면 50이고 60이면 60이지 56이 뭡니까? 56%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될 확률은 30%다. 그러니까 그거 과연 맞나?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누구에 빗댔습니까? 이회창 총재에 빗댔었잖아요.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 2번 나가가지고 2번 다 떨어졌잖아요. 대선 하기 직전까지는 뭐 당연히 이회창이 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번 다. 근데 2번 다 똑 떨어졌는데 이재명이 지난번에도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는데
안 됐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됐다? 그러면 진짜 명태균이 예언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1월 15일에 이제 명태균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월 22일에 명태균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강혜경이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폭로해요. 그게 언제냐? 11월 22일 명태균이 구속되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강혜경이 돈 받았다라고 그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김한정이라고 한 사람한테 받았대요. 그러면 김한정은 누구냐? 뭐 언론에서는 오세균 시장의 후원 회장이다. 뭐 그렇게 그 나오고 그랬었는데, 후원 회장은 아니고 그냥 오세훈 시장이 그냥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 김한정인데, 그 사람이 3,300만 원을 날 줬다. 왜 줬느냐? 여론조사하라고 줬다. 뭐 이런 폭로가 강혜경으로부터 딱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27일에는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 당했고, 그리고 12월 4일 그 탄핵 소추 그 계엄 발령한 바로 다음 날, 계엄 해제된 그날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세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드디어 인정을 했고, 그리고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그게 그거 말고 박주민 거 없나? 박주민 없었나요? 아, 그걸 내가 빠뜨렸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날로부터 사흘 뒤에 명태균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도소는 어느 교도소냐? 창원교도소예요. 창원교도소에 그 KTX를 타고 띠기띠기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박주민이다. 박주민이 12월 17일에 탄핵 소추된 사흘 뒤에 14일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월화 화요일이었겠네. 12월 17일 화요일에 박주민이 명태균을 접견하러 가요. 명태균을 접견하러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명태균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저게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 드디어 탄핵 정국이 됐군요. 제 예언이 맞았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윤석열 정권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한 달 이내에 날짜까지 제가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탄핵 정국에서 나는 민주당과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명태균이 이야기했다라고 박주민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을 접견한 게 언제다? 12월 17일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참 동안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소강 상태로 쭉 있었는데 1월 달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기 직전부터 막 그 여론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다, 당연히 구속까지 됐네, 구속돼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1월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부터 그 한남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날도 추운데 꽁꽁 얼어가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1월 15일에 윤 대통령 체포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3월 14일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이 2월 11일 날 발의가 됐고요. 그때부터 이것저것 막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명태균 특검법 발의가 되는 거. 그 야당의 5당이 이렇게 딱 그 발의를 갖다가 한 거죠. 그래서 2월 11일에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2월 14일에 명태균이 민주당에다가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해요. 2월 14일에 저 법이 발의가 되자마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16일에 박찬대 의원 사진 제가 보내드렸었나요? 그것도 안 보냈나? 아, 내가 제 말 빠뜨린 게 많네요. 급하게 하느라고. 저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된 지 닷새 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2월 14일에 명태균이 민주당에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요구를 갖다가 했어요. 2월 14일에. 그 다음 날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명태균이 요청한 보호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사진 빠뜨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명태균과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 교류 중에 있다. 교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명태균 특별법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법안. 그 법안에 따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태균 잡아라, 명태균 잡아라. 이 나쁜 그 선거에다가 영향을 갖다 끼친 사람이 누구다? 명태균이다. 명태균이 뭐 지방선거, 총선 뭐 할 거 없이 계속 그 불법적인 여론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명태균이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하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특검 그 법이 특검법이 명태균 특검법인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거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명태균하고 그 수사의 대상이 되고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하고 사후 교류 중에 있다라고 누가 밝혔는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명태균과 민주당의 중요 정치인이 교류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한나 변호사 좀 잠깐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이제 여자 변호사인데 김한나 변호사예요. 아마 우리 동네 그 지역구의 그 민주당 당협위원장 아닌가 싶은데 저 김한나 변호사가 창원까지 내려가가지고 명태균을 접견을 갖다가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접견을 했더니 명태균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민주당의 공익 제보자로서 보수 적폐 청산을 위한 보수 정치 적폐 청산의 선봉이 되겠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그랬대요. 명태균이. 그 다음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명태균이 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조금 전에 그 김한정 씨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3,300만 원 김한정하고 그 삼자 회동도 있었다. 그 다음에 그때 김한나 변호사 접견했을 때 명태균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홍준표와 오세훈이 만약에 대선 출마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추가로 고소하겠다. 명태균이 김한나 변호사 면회했을 때 접견했을 때 홍준표, 오세훈 대선 출마하면 추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결정적으로 여기 딱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거구나. 그 명태균 접견하고 왔대. 박주민이. 저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때 박주민도 접견하고 그 다음에 김한나도 접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뭐 그 박주민 의원 이야기는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박주민 거 그거 잠깐만 읽어볼까요? 그거쯤 그 박 원내대표는 명 씨가 저게 그거예요. 저게 박찬대 박 원내대표니까 박찬대 명 씨가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로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 씨가 공익제보자 요건을 갖췄는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명태균과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과 교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지?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 그 다음에 혹시 제가 박범계 의원 그거 안 띄워드렸나요? 예,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게 김한나 조금 전에 보였던 김한나 변호사가 접견한 게 2월 18일이에요. 2월 18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거 봅시다. 박범계 의원은 2월 21일에 박범계 의원이 활약을 많이 하네. 뭐 누구야 곽종근이도 만나고 뭐 김현태도 만나고 이제는 뭐 명태균도 만나고 창원교도에서 명태균 씨를 접견하고 나서 다시 몸을 실었대. 어디에 첫 차에 몸을 싣고 뭐 남행열차가 아니고 이건 북행열차겠네요. 창원교도소에서 접견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 이것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셰프 장어집 다 나온다.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오세요. 응하겠습니다라고 명태균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겠지.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이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3개. 그 다음에 저게 로봇 모양인데 저게 USB래요. 저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어쨌든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서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명태균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0 저게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만난 게 2월 21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7일에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상욱 의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본회의가 통과된 바로 그날 명태균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세훈 시장과 7번 만났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8일에 그 국회가 특검법을 정부로 송부를 갖다가 했고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정부에서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공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 15일이 다가오는 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정부에서 일 처리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3일에는 뭐가 있었느냐?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혹시 홍준표 시장 관련한 거 제가 보내드렸나 모르겠네. 복당 여론 조작 의혹이 보도가 되고 지금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계획은 이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3월 14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가 되고 그 선고 결과는 당연히 인용일 것으로 기대를 갖다가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명태균 특검법이 비슷한 시점에 이제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딱딱딱 그 진행을 갖다가 하는데 그 와중에 명태균은 어떻게 한다?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고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결론이 안 났으니까 선고가 안 날 거니까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정적인 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 2명과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이 물귀신 작전을 갖다가 쓰려고 할 것이다. 이게 예상이 됐었던 건데 과연 그대로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느낌에는요. 명태균의 메인 타겟은 홍준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젠가 뭐 강철원 부시장 그 당시에 강철원 씨가 그 오세훈 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했던 강철원 씨가 그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캠프를 총괄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강철원 씨가 어젠가요? 어제 아마 검찰 조사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명태균의 주장은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대요. 7번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2021년. 202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또 어디였지? 거기서 이기면서 그 여세로 2022년 3월에 대선 이기면서 그 여세로 2022년 5월에 그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확 휩쓸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보궐선거가 있기 직전인 2021년 1월 달에 1월 20일, 23일, 28일 그다음에 2월 중순에 중국집에서도 만났고 청국장집에서도 만났고 장어집에서도 만났고 당협 사무실에서도 만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그 명태균 만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뭡니까? 뭐 장어집도 이야기하고 뭣도 이야기하고 아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막 명태균 씨는요. 기억이 마구마구 홍장원 메모처럼 하루 지나면 또 하나가 생각나고 하루 지나면 또 하나가 생각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면 송셰프는 모르겠고 장어집 그 명태균이 장어집에서 오세훈 시장 만났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 그 지금 이게 저 내용이 오세훈 시장을 타겟으로 한 내용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21년 1월 달에 김영선 소개로 명태균을 2번은 만났는데 그런데 딱 만났는데 느낌도 안 좋아. 별로 이렇게 머리도 없어 보여. 그리고 난 다음에 느낌도 좋지가 않아. 느낌적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안 만났고 대신에 어제 제가 강철원 씨 사진 안 보내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강철원 그 오세훈 시장과 같이 일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2월까지는 명태균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2월 달에 명태균과 관련해 가지고 둘이 대판 싸운 다음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는가?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 결론은 뭐냐면은 명태균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명태균은 어떤 사람이다?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보수 정치의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 보수 정치 적폐의 청산을 위해서 선봉에 나서겠다. 이게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치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국민의 힘을 갖다가 윤석열로 대표되는 국민의 힘을 깨부수기 위해서 내가 선봉에 서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오세훈과 홍준표와 오세훈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내가 더 뭐든지 까겠다. 이걸 믿을 수 있나? 박주민도 만나고 박범계도 만나고 박찬대 이야기가 민주당 주요 정치인과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명태균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선거하고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선전선동하고 그 다음에 선거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지금 막 시중에 돌고 있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8대 빵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4대4부터 8대 빵까지 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그 1차적으로는요. 이번 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뭐 당연히 그 거부권 행사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하라 200석 이상을 받아와라. 그러면은 명태균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 펜딩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 같이 알면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 마침 또 기사도 있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같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오염이 되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의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뭐 우리나라 그 정치가 좌지우지 돼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검찰에서 그냥 그 수사 빨리 진행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론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